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2022년도가 이제 시작이 됐고 2022년도 1회차 시험이 이제 한 일주일가량 남았습니다. 일주일도 어떻게 보면 안 남은 거예요. 오늘 월요일이 지나가니까. 제 카페가 됐던 뭐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어떻게 시험 준비합니까? 이 물리적으로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어떻게 효율적으로 준비를 해야 시험 합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걸 물어보시는데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미 해 오셨다라는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냥 뭐 갑자기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뭘 뚝딱거리면 내가 막 바로 뭐 기존의 기출 문제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든가 이런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리 그런 어떤 FM적인 이야기가 있다 손 치더라도 뭐 시험을 응시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넘어갈 수 있는 뭐 좀 전략적인 방법 또는 뭐 그게 꼼수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런 방법들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은 그냥 딱 준비하셨을 때 가장 단기간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뭔가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측면에 대한 방법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론, 거기에 대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준비한 영상입니다. 해당 영상은 뭐 제가 지금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는 제 문제집 광고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2010년도부터 내내 현재까지 뭐 오프라인 현장에서 강의하면서 어떻게 전달이 됐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합격자가 많이 나왔고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하셨을 때 좀 전략적으로 큰 노력을 들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전략적으로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엑기스만 쉽게 얘기해서 딱 세 가지 정도만 핵심으로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아시는 것처럼 CS 리더스 관리사 시험은요. 문제은행 방식입니다. 문제은행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부에서는 이게 문제은행 방식이 아니다. 아니,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관점은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문제은행 방식이라는 출제 방식 자체를 애초부터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서 마치 모든 문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워딩이 동일하게만 나와야만 문제은행 방식입니다. 그게 무슨 국가공인 시험일까요? 기본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은행 방식을 기반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동일 유형과 유사 유형의 기출문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손쉽게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동일 유형 기출문제가 눈에 익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번 출제됐던 문제가 다음번에 출제가 될 때 문제와 보기마저 동일해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험을 응시하시고 시험을 현장에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선 굉장히 시험의 난이도가 낮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유사유형 문제를 많이 보시게 되고 유사유형 문제로 해가지고 답을 좀 찾는 시간이 고민이 되고 이렇게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이건 굉장히 난이도가 상승된다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래서 매번 정시가 진행되면 똑같은 시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쉬웠다, 누구는 어려웠다 이 관점이 나눠지는 이유가 바로 지금 보시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동일 유형 문제가 내가 봤던 문제가 많이 나오느냐 아니 유사 유형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느냐 이런 관점이거든요. 유사 유형 문제는 문제의 제시되는 내용이 조금씩 변화될 거고요. 그리고 보기가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실제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를 보면 이건 굉장히 생경스러운 문제가 되거든요. 처음 보는 듯한 문제가 돼버려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연 내가 2022년도 1회차 시험을 응시를 한다고 한다면 어디를 포커싱을 해야 되는지 어느 회차 수의 문제를 보시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걸 꼭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준비하셔야 훨씬 더 효과적이 될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해가세요? 그래서 2022년도 작년 2021년도 12회차도 그랬고요. 11회차도 그랬고요. 똑같이 문제 출제되는 패턴이 조금씩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 변화되는 게 이번 1회차에도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동일 유형과 유사 유형, 나는 지금 어느 회차를 보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네, 굳이 동일 유형이라는 굉장히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사 유형만 봐야지 굳이 이렇게 돌아가실 필요는 없어요. 총 90문제 중에 60여 문제가 동일 유형으로 나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이런 분석 자료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곳으로부터 솔루션을 받게 되면 실제로 문제가 생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시험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은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이해가시겠죠? 그 관점으로 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챕터별 출제 비중 우선순위 학습이 필요하세요. 이 짧은 시간 동안,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어떻게 내가 효과적으로 준비를 할까요? 라는 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90문제씩 나와 있는 기출문제집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중이 이렇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피상적으로 알 수 있는 거지, 실제로 그 해당 챕터에서 어떤 출제가 어떤 비중을 갖고 있고 얼마나 반복 출제가 되고 있고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네, 이래서 제가 만든 것도 그렇고 저희 카페를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 것도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자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식 자체가 10년 가까이 현장에서 강의를 하면서 실제로 교육생들한테 또는 시험을 보시는 분들한테 가장 효과적이었어요. 이걸로 나눠서 솔루션을 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그 해당 챕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구별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시험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이게 무슨 챕터에서 나온지도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문제처럼 느껴져요. 이렇기 때문에 어디를 봐야 됩니까? 간단히 영상에서 말씀드리면 CS 개론에선 무조건 CRM이겠죠. 네, 4장 CRM. 얘를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왜 그냥 많으면 30문제 중에 15개까지 나와요. 얘를 버려서는 안 돼요. 2장. 최근에는 2장이 아니라 전략론. 최근에는 문제가 스프레드 되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뭐 골고루 이렇게 나눠지듯이. 하지만 전형적으로 그나마 많이 나왔던 건 어쩔 수 없죠. 2장 마케팅이에요. 네, 마케팅의 파트가 대략적으로 뭐 적게 나오면 6문제, 많이 나오면 8, 9문제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2장 문제는 무조건 붙잡으셔야죠. 실무론, 그럼 이번에 또 3장이에요. 전화 서비스죠. 얘가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있는 것처럼 챕터별로 어디에다 내가 전략적으로 포커싱을 좀 둬야 됩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한 구별 관점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100점을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방법에 대한 것들을 꼭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네, 어디에, 이 짧은 기간 동안 내가 어디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효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시험 합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인지에 대한 건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만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의 마지막 솔루션이에요. 교재 외 기출문제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교재 외 기출문제라고 하는 건 어떤 기본서를 보시든지 간에 기본서에 없는 내용들이 출제가 되거든요. 없는 내용들이. 근데 이 문제 비중이 9개에서 11개 정도가 나와요. 평균적으로. 이거보다 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 숫자가 딱 반영이 된다라고 봤을 때 만약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서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이 문제는 다 틀려도 당락엔 아무런 영향을 안 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본서에 나왔던 문제를 다 맞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럴 경우에는 이런 문제 방식을 대비하셔야 되거든요. 교재외 기출문제 중에서 완전히 대비가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건 전략론에서 하나, 예를 들어서 뭐 작년 12월 달 문제 중에서는 뭐 케렌시아가 나왔어요.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했었거든요. 이 케렌시아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피난처라는 얘기잖아요. MOT에 관련된 얘기처럼. 그래서 그때 지나갔던 얘기, 이런 마케팅 용어, 그리고는 뭐 6장 개인정보 보호법 실무론에
이런 건 이제 법령이 바뀐 거에 대한 거, 기본서에 다 담지 못하는 내용들이 출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 빼놓고는요, 나머지는 전부 다 기존에 나왔던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집을 선택하셨든 간에 교재 외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 자료를 따로 제공해 주는지에 대한 건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이 교재 외 기출문제 분석 자료는 분석 내용을 아시는 것보다 그냥 문제와 답 이렇게 준비하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평균적으로 출제가 되는 9에서 11개 문제 중에 70% 이상은 대비가 되세요. 그렇게 된다면 플러스 알파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뭐 기본서를 보고 시험에서 얻을 수 있는 점수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기본서 내용 중에서 약간 헷갈려서 오답을 체크하더라도 문제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재 외 기출 문제가 커버를 할 테니까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요. 이 짧은 시간 동안 동일 유형과 유사 유형 중에 어차피 CS 리더스는 문제은행 방식의 출제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고 본다면 동일 유형을 과연 어떤 걸 봐야 될까? 동일 유형을 내가 더 많이 보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두 번째는 기왕이면 많이 나오는 것부터 집중적으로 대비를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교재 외 기출문제. 과연 교재 외 기출문제만 따로 모아서 제공해주는 솔루션을 나는 받고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마지막에. 왜냐면 이건 문제와 답만 보면 되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세 가지만 이 짧은 물리적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 딱 준비를 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시험 합격이라는 건 92.8%를 넘어서 100%에 가까워질 겁니다. 네, 저 또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시험 합격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아래 설명란에 저희가 운영하는 시험 정보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카페에 주소를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실제로 문제 자료 이런 것들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직접 운영자 박정민 강사에게 물어보시면 웬만한 건 다 답변을 드립니다. 함구해야 될 내용 빼놓고는 다 방법론에 대한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한 번 정도씩은 활용해 보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분이 조금 넘어가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래도 긴 시간이죠.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